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칠흑처럼 어두운 강원도 삼척의 임원항. 홍게잡이 선원들이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새벽 4시도 안 된 이른 시간입니다. 선원들은 도착하자마자 배에 타 출항 준비를 시작합니다. 배 한편에서는 작업자들이 비닐봉지에 소금과 고춧가루를 넣어 섞고 있는데요. 배가 나가는 날이면 의례적으로 꼭 해야 하는 일이라는데 골고루 섞은 소금을 배 이곳저곳에 뿌립니다. 부실 같은 거 이제 뭐 넣는 거예요? 준비를 마친 홍게잡이 배의 출항 시간은 새벽 4시. 홍게를 잡기 위해선 꽤 먼 바다까지 나가야 해 새벽 일찍부터 서둘러 출발합니다. 얼마나 나가야 홍게를 잡을 수 있을까요? 2시간 정도 나가가지고 투망하고 또 한 3시간 더 나가야 돼. 드디어 2박 3일간의 홍게잡이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육지와 가까운 어장은 어획량이 줄어들어 먼 바다로 나가는 것이 요즘 추세입니다. 그런데 배가 출발하자마자 선원들이 모두 선실로 모입니다.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 3시간 배 나가요. 네, 내 나가요. 지금 통반 바다 버리요. 네, 지금 4시간이에요. 조업이 시작되면 언제 긴 잠을 잘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동 시간 동안 쪽잠이라도 자둬야 합니다. 항상 피곤을 달고 사는 선원들은 출렁이는 배 위에서도 금세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밤바다를 달린 지 3시간.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조업을 알리는 벨이 울리고 아직 비몽사몽 정신이 없지만 선원들은 일어나자마자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저기 봐봐. 이미 이야기 보이지? 저희가 어딘데요? 울릉도. 울릉도요? 아, 저희 지금 울릉도 근처로 온 거예요? 여기서 울릉도 한 2시간이니까 2시간도 안 걸려야 됩니다. 첫 조업지는 울릉도가 지척인 먼 바다입니다. 밑에 잘 봐라. 거의 다 왔다. 지난 조업 때 던져놓은 부표를 건져내는 것이 조업의 첫 시작입니다. 홍게는 수심 700에서 2000m의 깊은 바닷속에 서식하기 때문에 통발을 건져 올리는 데에만 양만기로 무려 30분 이상을 작업해야 합니다. 드디어 첫 통발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영 신통치 않습니다. 그동안 바다 날씨가 안 좋아 오랜만에 나온 조업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통발을 건져 올리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성적이 시원치 않군요. 줄줄이 올라오는 통발들도 홍게가 별로 안 들어있는 것은 마찬가지. 아무래도 이번 어장에선 수확량이 신통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 통발도 하나 올리면 저 한 가구씩 잡고 이랬는데 올해는 없어. 그래도 다시 희망을 갖고 조업을 시작하는데요. 다행히 첫 통발보다는 나은 것 같군요. 여기 공장기 회사 들어가는 게 얘가 조금 물러. 완전 살이 좀 그래도 살이 있는 거야. 이거는 다른 데가 비하면은 공장기에도 걔가 좋아. 요거는 또 괜찮은데 다리가 하나, 둘, 세 개가 없었는데 네 개. 이거는 불량. 불량이나
크기가 작은 개들은 다시 바다로 돌려보내줍니다. 여기 안농. 홍게는 유독 암게와 숫게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암컷은 법적으로 어획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농 잡으면 안 되지. 안 되고 안농만 잡으면 단생 시켜줘야 돼요? 단생 시켜줘야지. 안놈이 잡으면 큰일 나. 그래서 통발에 올라온 암컷은 죽기 전에 모두 다시 바다로 던져줍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 수확한 홍게를 여기저기 나누어 넣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른 배들에 비해 어창도 굉장히 여러 개인데요. 한 곳에 다안 넣고 여러 군데 나눠서 넣어요? 아, 요거는 하러 라이브. 요거는 선어. 요거는 이제 하루에도 좀 큰 거고 500g 이상 되는 거. 요거는 500g 이하. 근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보관도 용이하고 항구에 도착해 하역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 활어와 선어, 무게별로 4종류로 분류해 어창에 저장한다고 합니다. 한 어장에서 작업하는 통발 개수는 모두 250개. 장장 4시간 가까이 작업을 통해 통발이 거의 올라올 즈음 한쪽에서는 다른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다시 바다에 내릴 통발에 넣을 청어 미끼 손질 작업입니다. 교체해줘야 돼. 그 전에 달려있는 거는 못 써. 그래야 이제 요 교체가 또 나야지. 새로운 면까지 들어가야지 또 개가 들어가지. 구멍이 뚫린 비닐 속에 홍게가 좋아하는 기름기 많은 등푸른 생선, 청어를 2마리씩 넣어 준비를 해 넣습니다. 그리고는 통발에 달려있는 헌 미끼는 떼어내고 새 미끼로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비닐에 미끼를 넣는 이유는 홍게가 식탐이 강하고 집게발로 먹이를 뜯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비닐에 넣지 않는 미끼는 금세 다 먹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미끼를 매달고 떼고 하는 작업이 정말 손이 많이 가는데 그물이 아니라 통발로 홍게를 잡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 통발에는 그 냄새 맡고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또 활동을 얼마든지 하고 하니까 걔가 수소도 있고 하니까 걔 맛도 더 좋겠지 뭐. 금방 올린 몇백 개가 넘는 통발에 다시 전문 미끼를 매달아야 합니다. 통발 하나의 무게가 20kg이 넘기 때문에 몇백 개를 들었다 놨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요. 정신없이 작업을 하다 보니 벌써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끼를 달아 준비해 놓은 통발을 다시 바닷속에 던져야 하는데요. 그래야 한 어장에서의 작업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게 투망 지금 내리고 있는 게 몇 개예요? 전체? 250개. 지금 네? 한 개에 250개라고 한 대. 아, 250개요. 통발을 묶는 밧줄의 길이만도 무려 1600m. 작업 중 줄이 엉키면 투망 작업이 힘들기 때문에 간절히 정리를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통발을 내리는 작업은 자칫하면 작업자가 밧줄과 함께 바다에 끌려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들도 많기 때문에 항상 선장님까지 긴장하면서 체크를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통발 올리는 사람이 저거 잘못하면은 저 배 밑에 잘못하면 걸리거든. 그러니까 이래 밀면서 땡기잖아 배가. 안 그러면 밑에 걸려가 딱 세기면 줄이 탁 튄다니까. 술이 마시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 고리에 이제 텔사리도 날아가고 그래. 뱃일은 추위와 졸음 같은 고전 일과뿐만이 아니라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항상 긴장의 연속입니다. 홍게 투망 작업은 보통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고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1600m의 밧줄과 250개의 통발이 모두 바다로 내려지고
위치를 알려주는 부표까지 던지고 나면 이번 어장의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장에서의 새로운 작업. 요즘 홍게 조항이 안 좋아 출항 내내 걱정했는데 이번 어장은 수확량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 투막마다 홍게가 들어있어 금세 한 박스가 그득히 찼습니다. 그런데 희소식도 잠깐. 배 위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뱃머리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작업자가 무언가를 끌어올리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켜보는 사람의 얼굴에도 근심이 가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통발 다 떨어졌잖아. 위에 걸려가지고 물 밑에 물이 잘못 가가지고 엉켜서 그래. 엉켜서 떨어진 통발을 하나라도 더 건지기 위해 작업자들이 필사적인데요. 겨우겨우 하나 건져 올리긴 했지만 통발은 찌그러지고 개들은 벌써 거의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다음 작업을 위해선 어떻게든 엉켜있는 줄을 풀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매달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는데요. 다행히 줄이 풀렸습니다. 이제야 작업자들이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 엉켰을 때는 하다가 싫지. 근데 그 정도는 뭐 더할 때가 많다고 더할 때. 40년 가까이 배를 타다 보니 별의별 일들을 모두 겪어 이런 일쯤은 별일이 아니라고 하시지만 잘못하면 이번 어장의 수확을 망칠 수도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무사히 재개된 작업. 줄줄이 올라오는 홍게를 보고 있자니 조금 전 사고는 벌써 잊은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벌써 10시간째 이어지는 작업. 작업이 시작되면 거의 한숨도 못 자고 20시간 가까이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게잡이 현장은 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칼날 같은 바닷바람을 맞으며 20시간 가까이 서서 작업을 하다 보면 온몸이 녹초가 되고 맙니다. 특히 이렇게 사고까지 있는 날은 몸이 천근만근인데요. 물에 젖어 무거워진 몸으로 통발을 끌어올리는 긴 싸움이 이어집니다. 되게 늦게까지 하네요, 작업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해야 돼. 바다에서 일을 빨리 해야 되려면 없어. 그럴 수밖에 없다고. 폭풍 같은 조업이 끝나고 주방에선 선원들의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늘의 메인은 바로 잡은 홍게로 만든 양념게장.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된 노동으로 입이 깔깔한 만도 한데 맛있게 먹는 선원들. 이상하게 배를 타면 육지에서 먹는 양의 배는 먹는 것 같습니다. 난 좋지. 배고플만 다 마치지 뭐. 차가운 갑판 위에서 먹는 식사지만 산해진미 부럽지 않습니다. 식사 후 다음 어장으로 옮기는 30-40분간의 황금 같은 이동 시간. 선실에 들어갈 새도 없이 갑판 이곳저곳에 쓰러져 잠이 드는데요. 이럴 땐 출렁이는 파도도 살을 에이는 바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일할 때는 모르는데 일하고 나면 그냥 떨어지는 거지 잠에. 작업 시작 전 쪽잠으로 채워지지 않는 졸음을 캔커피로 달래는 선원들. 그러나 출항 후 거의 잠을 못 자 눈처럼 쌓인 피곤이 캔커피 하나로 달아날리 만무합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작업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몰아치는 파도. 사람 키만한 파도가 몰아치니 금세 온몸이 흠뻑 젖었습니다. 추위와 졸음, 이번엔 파도까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란 말이 딱 맞는 상황이지만 투망 작업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파도가 친다고 통발을 던지지 않으면 다음 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 아, 이게 딱 지금 작업하기 좋은 거예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은 그 기상이 얼마 안 가가지고 하도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날씨가 좀 오래 간다니까. 이제 마지막 홍게잡이 포인트를 향해 옮기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어장은 어떨지
만약 이번에도 수확량이 적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통발을 끌어올리는데요. 드디어 첫 번째 통발이 올라옵니다. 다행히 제법 묵직합니다. 잇따라 올라오는 통발에도 홍게가 꽤 들어차 있는데요. 요즘 제철임에도 불구하고 홍게가 잘 안 잡히는 조업 상황을 생각하면 이 정도면 훌륭한 양입니다. 그동안 했던 마음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에 잡히는 홍게는 육질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특히 비싼 값에 팔린다고 하네요. 이거 이렇게 올라오면 한 1톤 가까이 올라오겠는데. 홍게가 올라오니 선원들도 신이 납니다. 뱃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건 추위도 졸음도 파도도 아닌 바로 고기가 안 잡혔을 때라고 하는데요. 통발에 홍게가 올라오는 것을 보니 다사다난했던 2박 3일의 항해 시간 동안 쌓인 피로가 싹 사라졌습니다. 어창에 쌓여있는 홍게를 보니 마음까지 든든해집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좀 올라와가지고 다행이네. 많이 잡혔어요? 항상 유지를 했었죠. 많이는 아니는데. 다시 5시간 이상 새벽 바다를 달려 항구에 도착했는데요. 부두에 도착했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신선한 상태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역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이 작업도 장장 5시간 이상 걸리는 고된 작업입니다. 홍게를 분류하고 차가운 물이 가득 찬 어창에 들어가 신속하게 홍게를 건져 올려 납품을 서두릅니다. 지금 홍게가 지금 대게보다 더 귀합니다. 한 달 만에 지금 이렇게 조업 많이 하거든요. 한 달 만에. 지금 개가 없어하고 난린데. 야, 이게 라이브다 라이브. 이게. 자 올리고. 그리고 좋은 홍게 맛있게 드면 되지. 그리고 우리 가고 하는 거 주고. 우리는 열심히 게 잡고. 귀한 홍게를 조금이라도 신선하게 배달하기 위해 배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홍게를 사려는 사람들이 벌써부터 항구에 와서 대기 중입니다. 산지직송인 거죠. 네, 손님들한테 좀 더 좋은 거 드리려고. 바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잡힌 홍게는 두 곳으로 목적지가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식당, 다른 한 곳은 가공 공장입니다.